여러분,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죽음,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4차원 세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4차원 세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어떤 이 우주 사이에 큰 공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4차원의 세계이고, 그걸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죽음과 연계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먼저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과학자들이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문, 즉 미스테리, 세계 3대 미스테리, 4대 미스테리, 5대 미스테리, 7대 미스테리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래 보면 피라미드,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버뮤다 삼각지대의 그 사라진 배들, 또 그 다음에 중국의 만리장성, 그리고 잉카 문명의 마추픽추. 그 마추픽추, 거기는 잉카 제국에 있었죠. 그 높은 산에다가 스페인 군들이 거기를 점령해 올라갈 때 무기를 지고 올라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거의 우리 조선시대의 문명보다 더 발달한 그 문명들이 그 마추픽추 그 산 속에 잉카 제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도록 날카로운 돌로 칼같이 만들어서 사람의 뼈들을 보면 수술까지 했다는 이러한 흔적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추픽추 잉카 제국을 구경 가려면 상당히 힘들게 산을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마추픽추 거기에서는 여행증이 있어야 되고 일부 몇 명만 들어가는데 제한이 인원이 되어 있답니다. 그것도 상당히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또 불가사의한 것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상에서 사라진 아틀란티스의 문명, 그 아틀란티스 제국도 바닷속으로 사라졌다는데, 그 제국의 문명 역시 지금 우리 과학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발달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의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는데, 그것들이 왜 바닷속으로 가라앉아버린 바다의 문명이 되어버렸는지 그것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정말 좀 어지간한 그 피라미드의 크기들은 높이가 147m에서 150m 가는 것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거의 50층 높이거든요. 그 삼각형으로 된 큰 돌멩이들을 230만 개를 피라미드 하나 만드는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그 230만 개의 그 삼각된 돌멩이 하나하나의 크기는 얼마만 하냐?
그냥 집 한 채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돌들이 230만 개가 만들어져서 정확하게 삼각형의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이집트 왕의 무덤을 만들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길도 왕의 무덤이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가 참 그 길을 미로를 헤매다가 도굴꾼들이 왕의 무덤도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역사를 보다가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탕카멘 혹은 쯔땅카멘, 뭐 이집트 말이니까 저는 쯔땅카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흔히 이야기할 때 뭐 책에서나 이렇게 보면 두탕카멘으로 나옵니다. 두탕카멘의 저주, 쯔땅카멘의 저주 그러는데, 이 쯔땅카멘의 그 피라미드는 가장 늦게 발견된 피라미드 중에 하나고, 그 당시 임금 중에서 임금이 아니고 왕이죠. 왕 중에서 가장 어린 왕이었습니다. 아마 9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17인가 18에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쯔땅카멘의 무덤을 발견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영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런던 타임즈사가 고고학 학자들에게 후원을 했습니다. 자금을 지원하고 발굴 작업을 하고 하다가 우연히 이 두탕카멘의 그 피라미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두탕카멘의 저주라고 하는 책도 있고, 뭐 오만 뭐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뭐 수없이 이거는 보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쯔탕카멘 피라미드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알고는 있지만은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그 사건들, 거기에 발굴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의문의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뭐 조지 카나반, 그 지휘를 했던 그 조지 카나반은 말라리아라는 병으로 사망을 하고, 혹은 뭐 그 안에 썩은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했다가도 하고, 거기에 쯔탕카멘 왕의 무덤에 발굴을 위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라리아 사고로 카라반이 죽던 그 시간에 영국에 있던 카라반이 키우던 그 애완견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또 죽었다고 합니다. 그 무덤에 출입을 하면서 기록을 하던 고고학자는 호텔에서 수면 중에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고, 미국 당시 철도계의 거물 제이 콘트가 그 무덤을 쫙 사찰하고 사진을 찍고 돌아와서 그날 밤 또 고열로 죽었습니다. 그 후 가트 비서 등 무덤에 연관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가자 두탕카멘의 저주다, 두탕카멘의 저주 얘기들이 퍼지고, 과학자들은 거기서 죽은 21명들은 피라미드에 수천 년 썩은 공기에 감염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항공사고로 죽은 사람, 그냥 자다가 죽은 사람, 이유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피라미드 역시 그 사막에
어떻게 맨손으로 기구도 없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뭐 굴착기라든지 혹은 뭐 기중기라든지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기구들로 이 돌을 하나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막까지. 어떻게 사막까지 옮겼을까요? 그러면 현대 과학으로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막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냥 그 돌이 되게 많은 산악지대였는데 그 돌을 그렇게 깎아서 만들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 돌들이 전부 다 사막화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얘기가 되는 소리입니까? 그 넓은 사막에 그렇게 쉽게 그 뭐 수억 년이 흐른다 해도 그 산들이 그렇게 모래 사막이 되기가 힘든 일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는 우주인이 와서 만들었다. 피라미드 안에 그려진 그 그림들을 보면 이게 또 오징어 같이 생겼다든지 뭐 이상하게 인간의 모습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들과 그림들이 피라미드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본 과학자들은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풀기 어렵다. 이거는 우주인들이 만든 것인가?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주인들이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구에 와서 그 이집트 왕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였지요. 그 버뮤다 삼각기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아직도 풀지 못한 그런 의문인데 우리가 이게 보면 교회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된다고 하고 절에서도 영혼과 육신은 분리되는 것은 맞는데 윤회설이라고 있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전생과 후생을 나눕니다. 착한 일을 하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래 아마 이집트에서도 그 왕들의 무덤을 미라로 만들어서 그대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도 못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사후에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때 저 중동 쪽은 주로 마호메트 교라든지 이슬람교, 불교를 믿는 나라도 많았습니다. 인도 여기에서는 불교도 많았습니다. 물론 힌두교를 믿지만은 아니 믿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니까 유럽 쪽은 대부분 예수교를 많이 믿었죠. 그래서 미국의 그 스티븐슨이라는 의사는 응급실에서 이미 의사가 사망 진단을 받은 사람이 2, 3일 후에 살아난 이런 경우를 세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2,000건 이상의 자료를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피라미드를 얘기하다가 지금 이 미국의 스티븐슨 의사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죽음 사후세계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어서 뭐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은 뭐 돌아올 수도 없고 얘기도 할 수 없으니까 이미 우리가 저 사람은 죽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깨어난 사람 이 사람이 겪었던 것을 과연 그게 사후세계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의학적으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일단 우리는 그 사람의 얘기를 사후세계의 경험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후 세계, 이것은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사후 세계라고 하는 것보다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이 지구상에서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사가 사망 진단을 이미 했는데 다시 깨어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런 지금 우리가 나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6대 불가사의, 4대 불가사의, 그 마추픽추의 잉카 제국의 이런 문제, 아틀란티스의 사라진 제국의 어문, 이런 불가사의, 정말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현재에도 이 현실에서도 존재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역시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러한 것과 서로 풀어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죽었다가 의사의 확실한 사망 진단을 받고 살아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접목해보면,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4차원의 세계로 빠져나가는 블랙홀은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블랙홀은 과학자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어떤 과학자들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블랙홀은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블랙홀이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블랙홀은 이 우주에서 그 금은 어떤 강한 흡입력에 의해서 확 지구조차도 빨려 들어가 버리고 작은 소행성들을 확 끌어들여 버리는 그냥 암흑의 세계, 그 블랙홀의 힘들이 이 우주를 다니고 있는데, 그 블랙홀이 확 스치고 지나가면 근처에 있던 행성들,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블랙홀이 지구를 삼켜버리고 태양도 삼켜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구도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구도 이 생명체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져 없어집니다. 태양도 저 불이 타고 있지만은 태양도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다 타버리고 나면 결국 태양계를 돌던 지구, 비롯해서 달, 화성, 인왕성, 해왕성,冥王성 다 부딪히고 깨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것도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많은 의문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 단초를 제가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 의사의 사망 진단을 받고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저보고 이상한 종교가 있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러지 않고 제가 이거 4차원의 세계 과학을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과 접목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미스테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보아야 될까? 참고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믿지 않고 음은 제가 많은 책에서 본 것들, 그리고 미신이라는 것들, 이 미신이라는 세계는 과연 있는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자기의 어린 과거나 현재만 보았지 미래는 보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미신, 우리 무속인들도 이 사람의 과거는 정확하게 맞히고 현재 묻고 있는 마음 맞히는데 미래를 맞히지는 못합니다. 미래는 절대 못 맞춥니다. 아, 당신 장사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둘 중에 하나면 잘 될 거다 해가지고 잘 되면 저 무속인 정말 용하더라. 이런 경우 또 뭐 학교 갈 거다, 이 학생 불학교 갈 거다, 뭐 하다 둘 중에 하나 맞으면 저기 용하다, 이런 것이지 미래를 맞히는 무속인은 없고 미래를 보고 온 죽었다 깨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